네, 오늘은요, 블록체인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모토로 블록체인 업계의 CEO나 개발자분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블록체인 철학과 기술, 또 신념을 핵심 질문 10개를 통해서 명쾌하게 풀어보는 블록체인 Q10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블록체인은요, 움직이는 곳마다 신드롬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세계 최초의 SNS로 주목받는 아이러브스쿨의 개발자이시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동창생 찾기 열풍을 불러일으키신 전 아이러브스쿨 CTO였고요. 지금 또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SNS 글 한 줄이 신용 정보가 된다. 와, 말만 들어도 놀라운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서류에서 신용 정보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SNS 게시물을 분석해서 신용도를 측정하는 획기적인 핀테크 상품을 세계에 출시했습니다. 네, 2020 가트너 뱅킹 및 투자 분야 AI 부문 쿨벤터에 대한민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텐스페이스 대표 고진석입니다. 문다현 앵커님 네. 그 노래 부르는 영상을 SNS에서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요. 보셨어요? 예, 너무 보고 싶어서 예, 새벽부터 아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저 노래 부르기 잘했네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나와주시고. 그럼 오늘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만큼 비트코인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 네. 이름하여 비트코인은 우리를 보고 웃지. 울면 안 되죠. 웃지. 네. 난 차라리 웃고 있는 비트코인 좋아. 난 차라리 울고 있는 비트코인 좋아. 예. 네. 가수로 네. 나가시는 게 더. 오늘 이렇게 노래를 갑자기 하려니까 네, 목이 좀 보시는 분들은 잠겼네요. 힘이 팍팍 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요? 오늘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바로 블록체인 Q10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진짜 1억 갈까인데요. 블록체인 Q1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비트코인 진짜 1억 갈까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요. 2019 글로벌 경제 투자 포럼에서 앞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대예측을 해서 전 세계 CEO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네. 기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모습 우리 비트로드님께서도 항상 네.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고 해서 그 질문을 점잖게 뽑으신 것 같아요. 1억은 당연히 가죠. 1억은 당연히 간다. 가죠. 예, 지금 뭐 3,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네. 1억은 뭐 저는 당연히 간다.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저보다 더 좋은 말씀을 또 고 대표님께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훈훈한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을 조금 얌전하게 뽑은 게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블록체인 Q10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예, 대표님. JP 모건이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14만 6천 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로는 1억 5천만 원이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금과 시총 규모가 비슷해지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가장 문제가 되는 가격의 등락폭도 수렴이 되면서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충 대표님 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이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시총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유동 물량, 금은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유동 물량이 얼마인지 뭐 지금 맞습니다. 금은 또 금강 발견되면 또 늘어나고 저는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도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금은 제한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금강이 발견되고 네. 저희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기 달나라에서 또 금을 캐고 와. 공기 중에 금을 캐고 그런 날이 올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줄어들고 자연 소실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지금 뭐 1억 5,800만 원 정도 가야지 비슷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비트코인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네. 사실 그 시기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두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많이 언급했던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전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상품이요? 예, 상품이라면 이 커머디티라는 영어 표현처럼 의미 있는 거래가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물질, 금, 은, 구리 외에도 뭐 컨텐츠라든지 뭐 상표권이라든지 다 거래가 되니까요. 그걸 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물거래소, 그 선물거래소인 벡트에서 허가가 나서 벡트가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이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네. 예, 허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산 운용사 허가를 달라고 했는데 바로 작년에 자산 운용사 허가가 나서 정식적인 라이센스가 취득이 됐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작년에만 20조, 하나로 한 20조 규모의 네. 예,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93% 정도가 미국 기관들이 돈을 넣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는 굉장히 청신호가 됐는데요. 기관의 유입이요. 네. 예, 그레이스케일의 델라웨이주, 그러니까 혹시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사회요. 보셨어요? 네. 예, 거기 촬영지입니다. 아, 정말요? 예, 굉장히 아주 풍광이 좋은 곳인데요. 거기에서 그 주에서 그 허가가 나가지고 이 신탁 기업이 델라웨어 트러스트 컴퍼니라고 하고요. 이 GBTC, 그러니까 GBTC는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거래소를 통해서 나온 지갑을 콜드 월렛으로 보관하는 게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인데요. 네. 코인베이스는 제가 미국에서도 방문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방문하셨군요. 예. 우와. 그리고 저도 벡트나 뭐 이런 회사들도 직접 가보고 네. 저희는 그 미국에 솔루션을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직접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 당시 방문할 때, 재작년에 방문할 때에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랬고요. 코인베이스는 4,300만 고객의 99조 4천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뉴욕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과 사이에서 갖는 의미가 뭔가 저도 궁금했는데요.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탄생 여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매번 퇴짜를 맞아서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되는 ETF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데 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 아닌가 해서요. 올 9월에 바네크가 그 제안한 그 허가가 만약 나온다면은 올 9월부터는 기관이 취급할 수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권회사에서도 비트코인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변화를 몰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언급했었잖아요. 예, 네. 저도 ETF를 정말 기다리고 있고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증권사에서 사고 은행에서 사고 자금 규모가 달라지죠. 정말 맞습니다.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이 ETF가 오기까지. 또 되면은 연기금 쪽에서도 들어올 거예요. 네. 정말 뭐 저희가 뭐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저는 1억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ETF 출시 여부 저희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에서 놀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즘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의견, 생각은 어떤가요? 예. 궁금해요. 네. 그 한국에서도 프린서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레이 달리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요? 200조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을 많이 그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 그럴 때마다 과거에는요?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신기해요. 네. 저주를 하면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들렸을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보고서, 그 저기 회사 보고서에 보면은 그 알트 캐시 펀드라는, 그러니까 어떤 알트 현금의 캐시 펀드. 대체적인 펀드로서의 출시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랍네요. 예, 그리고 하워드 막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뭐 투자 책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리고 유명한 투자가인데요. 이분은 그 워렌 버핏이 매일 하면 하워드 막스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읽는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셨고 자기 가족이나 개인으로 많이 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요? 와. 그리고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주식 거래의 대가이신데요. 짐 사이먼스. 어느 정도냐면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33%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33%요? 예. 이분이 작년부터 투자를, 예,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본다면 굉장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 네. 그 분만 빼고는 예. 그런데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최근에 워렌 버핏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그런 가치 투자의 시대가 그 아니다.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얘기했을 네.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흐름이 주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끄는 새로운 흐름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언론에서 비트코인의 제도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제도화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비트코인을 뭐 사기다, 나쁘다, 아직도 위험하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고요. 변동성이죠. 그리고 급락입니다. 우리도 이제 끔찍하게 경험을 해봤던, 사실 비트코인 투자를 해본 분들에게 있어서는 악몽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되고 기관이 투자가 되면 안정적으로 되고요. 트러스트라는 말, 신탁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적금을 드는 거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1억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주변 분은 1억 돼서 1억으로 또 1,0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렇게 기관들이 오면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억이 되고 1억을 또 유지하는 네.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제도화에 대해서 많이 아. 언급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제도화되는 건 정말 좋고요.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뭐 아직까지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큰 손이 던져버리면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지만 뭐 숏이라든가 공매라든가 그런 게 뭐 제도에 네.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도 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급락을 방지해 주는 거고 좋은 신호인데 저는 이게 또 너무 들어온다고 이제 기관 들어오니까 제도화되니까 우리가 돈 벌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군요. 지금 아마추어만 있는 시장에서 못 버신 분들이 기관 들어오면 더 못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쿠야. 네. 제가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같이 기관이 들어온 이후에도 예. 같이 열심히 해서 성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몸풀기 질문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네.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매매를 한다고요? 예. 알고리즘 트레이딩 투자법. 아까 짐 시몬스라고 하셨나요? 짐 사이먼스. 짐 사이먼스가 하는 거랑 같은 예, 물론 기법인가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네. 전용망, 그러니까 더 속도가 빠른 전용망을 네. 개설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어린이라면 그분은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볼 수 있죠. 겸손하기 같이 하신데 알고리즘 트레이딩 투자법이요. 말만 들어선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저희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실전 꿀팁 같은 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요. 예, 사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개미가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불가능해요? 소프트웨어를 줘도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전문 투자 그룹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연산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속도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1억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1억도 사실은 적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없고 네. 말이 쉽지 1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단타를 네. 매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이 뭐 완벽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예를 들면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일할 때 미국 사람 자고요. 미국 사람이 일할 때 한국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그 새벽에 한 5시 정도에 저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행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미국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걸 보고 적당 수준에서 제가 볼 땐 투자를 하시면 네. 좋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네, 그것을 어떡해요? 판단하느냐?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보통의 개미분들이 판단할 때는요. 뭐 다 경험해 보셨지만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도 오르니까 네. 엘리베이터식으로 쭉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올라타면요. 엘리베이터도 내려갈 때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죠. 훅 내려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계단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안전하겠네요. 예, 견고하게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좋기 때문에 굳이 단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선행지수를 보고 계단식의 안전한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장기 투자가 옳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성경 말씀, 불경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아까도 우리 이충 대표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뭐 피터 린치도 신념이 없는 주식 투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저축하듯이 네. 사는 것을 권하면서 너무 차트에 매몰되지 말고 1년이나 한 3년 정도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 이런 못 이깁니다. 짐 사이먼스하고 고 대표님 못 이겨요. 네. 저희는 그분들은 진짜 그 전용선 깐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그 전용선보다도 더 빠르게 하려고 이 음파로 쏜대요. 요즘은 음파로요? 이렇게 음파로 와. 쏜대요. 그 체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단타로 뭐 초단타로 수익을 보겠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이 터미네이터랑 싸우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기계가 못하는 부분, 예, 감정과 심리, 감정과 심리, 가장 예, 어려운 부분인 그 것 부분을 같습니다. 결합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지 손매매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분석, 심리 분석, 예, 그렇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실질적인 팁도 주시니까 매매. 맞습니다. 두 분의 이 투자에 대한 입장이 또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엘리베이터로 접근하기보다는 계단식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 개인들에게는 더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대표님도 네. 투자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해서 동의하고요. 저는 뭐 장투 물량은 따로 빼놨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서 예, 분할해서 감춰놨죠. 넣기만 해요, 거기는. 넣기만 하고 뭐 단기 트레이딩도 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Q10 대표님께서 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긴 했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투자법으로 후배분 중에 5천만 원으로 1억을 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솔깃했거든요. 뭐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투자법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싶거든요.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 저희 후배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요. 예, 어쩔 수 없이 전업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요. 투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까 이런 우리 좋은 프로그램을 미리 다 이렇게 공부해서 들으면서 네.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저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너는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고물 컴퓨터 따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따위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새벽 5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서요. 그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사이트를 보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올랐느냐.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게 오르지 않은 거를 가지고 예, 면밀하게 트레이딩을 했는데 네. 손절도 빠르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하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 예, 물을 타는 건 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투자자들은 저도 그렇게 맞아요. 저 물 절대 타지 말라 그래요. 물타기 안 된다고 그냥 하시죠? 잃으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예, 해서 작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 사례인데 공부하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타는 정말 무리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욕심나는 순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 위험해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아까 이충 대표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사실 어려워요. 예, 물론 굉장히 어려운데 용기는 꼭 그걸 유지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벗어나는 것도 심리적인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심리적인 공황에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인드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이고요. 네. 제가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고 망해가고 있어. 거기에 전 재산을 때려 붓는 것보다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는 게 낫습니다. 손해보고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시면 정리하고. 물탈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또 비유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무리해서 다 올인하지 말고 접고 또 다른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좋은 코인은 많아요. 네, 라고 예. 하셨습니다. 착실하게 공부하고 또 조금씩 수익을 내서 5천만 원이 1억까지 네, 가는 실화였고요. 네. 네. 이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사신 방송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코인 엔지니어 관점에서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아, 저희는 사실 회사에서 네. 팀이 있고 소프트웨어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안 되나요? 사실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722 굳이 말씀드리면 네. 712 법칙이라고 법칙 그냥 했는데 법칙 메모할 수 예. 있죠. 적으세요. 법칙 나왔으니까. 예, 비트코인을 역시 7 정도 하고요. 이더리움 2로 하고 기타 알트코인을 이 정도로 하는데 그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많이 늘리고 네.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뭐 예. 이더리움의 메인넷 출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드로이드가 될 수 있는 마치 안드로이드나 iOS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의 장래를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 방금 네. 소름이 돋았던 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어제 말씀해 주셨고 또 네. 대표님께서는 포트폴리오를 311로 짜신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럼 대표님은 네. 722 법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은 법칙이고요. 네. 저는 비트반, 이더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반, 이더반. 코인계 그 아주 베이직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포트폴리오 비트반, 이더반. 그리고 대표님이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더리움이 뭐 저는 안드로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애플, iOS는 어떤 기업에서 주도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 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네. 와, 진짜 실사용처를 엄청 많이 지금 디파이 열풍과 함께 또 계속 만들고 있고 이더리움은 정말 좋은 코인이죠. 네.
오늘 두 가지 법칙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722 법칙과 비트반 이더반 법칙. 제가 메모하고 새겨 듣겠습니다. 네, 대표님, 텐스페이스는 당신의 SNS 한 줄로 신용 정보를 알 수 있다. 라는 놀라운 문장을 걸고 있는데요. SNS 게시물을 분석해서 신용 등급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 개인 SNS 계정을 들고 왔어요. 제 그래요? 신용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시죠. 네, 한번 제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회사에서는 네. 그 열심히.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저런 부분들을 한 2초 정도에 다 읽어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초면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이니까 미리 보고 왔습니다. 보셨군요. 예, 그 SNS로 신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미래에 밝은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인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예, 저희가 대출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고객이 아닌가 정말요? 생각됩니다. 제가 우수 고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될 수 있을 아유, 거라고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지를 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럼 미래에 투자하는지 사람이 말고 기계가 평가하는 그 방법이 있나요? 예, 그 기계가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한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SNS에서 그 사람의 친구들의 성향까지요. 같이 우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알고리즘이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2초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2초 정도면 가능합니다. 와, 저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모든 SNS에 공개가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놀랍습니다. 다 네. 퍼져 있죠. 예, 저기 우리 코인 여행님 인스타 가서 또 팔로우 돌고 하면 어떤 사람 만나는지, 요즘 뭐 먹는지, 먹는 거에 따라서 또 뭐 경제 상황도 나오겠죠. 어딜 놀러 가셨는지, 뭐 소득에 비해서 여가를 많이 즐기시는지 그런 쪽으로 아마 다 네. 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무섭죠. 예. 무서우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기술. 네, 효율적인 기술인데 저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께 항상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즉흥적으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네,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신용불량자라는 거는 전과 기록 같은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네, 그렇죠. 예, 돈 안 빌려줘.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갱생하려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정보를 수집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SNS를 활용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산업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엔 이 기술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다. 예, 블록체인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모토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대표님의 생각과 어떤 비전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Q10 마지막 질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올해 안에 1억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미래를 확신하거나 예측하는 거는 사실 언어 도단이죠. 말이 안 네.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그럼에도, 네.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만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이더리움이라 이런 기술들의 발전 그리고 긍정적인 사인들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또 투자자들이 그 긍정적인 사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긍정적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올해 안에 1억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요. 예, 예. 기간을 특정하신 거죠? 예. 네. 제가 사실 사신 방송입니다만은 4,200만 원의 평단이 지금 4,200만 있습니다. 원이요. 예.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4,200만 원, 아니 4,80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죠. 제 주변에는. 제가 사실 처음에 4,800만 원 네. 엘리베이터를 물 타셔서 분할 매수라고 해주시죠.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계획에 의한 분할 매수 네. 하셨죠. 네. 제 주변 분들이 전형적으로 좀 비슷하게 다 투자를 하셔서 맞습니다. 포기하고
3,500만 원에 파시고 예, 아이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틀릴 수 있고 현명할 수도 있죠. 3,500만 원에 판 분들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파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다시 오늘의 코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처럼 크게 타고 크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충 그렇죠. 대표님에 네. 대한 이 1억에 갈 수 있을까 1억이요? 궁금한데요. 저희는 그 코인 여왕님이 그 손절매 안 하시면 1억 갈 것 같아요. 제가 손절매 안 파실 거죠? 사실 근데 제 생각이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사실 불안해요. 네. 저도 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정말 저는 투자를 못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못 했어요. 코인 여왕님 저 4,600만 원에 사셨다가 지금 3,800만 원에 분할매수 하셔서 4,200만 원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800만 원에 샀다가 4,650만 원에 팔고 다시 4,700만 원에 샀다가 와. 그랬다가 그랬던 물을 적이 있으세요? 있는 돈 다 털어서 평단 한 4,500만 원 만들었다가 3,800만 원 가면 손절. 예. 누구나 이렇습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네, 누구나 그렇고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예, 다 그렇죠. 뭐. 예, 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고 대표님도 오늘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적기 뭐 전에. 코인 오래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 뭐 거래소 안 될 때부터 거래가 안 될 때부터 받고 채굴해서 하나씩 줬어요. 근데 공짜로 주던 비트코인이 뭐 4천만 원이야. 사고 싶겠어요? 내가 공짜로 줬는데 망설여지는데요. 내가 10만 원에 샀다 20만 원에 팔았는데 4천만 원에 사고 싶겠어? 손해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심리적 장벽이 있어요. 네. 예전에 그 낮은 가격을 보고 그리고 폭락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걸 몇 번을 경험했으니까 물론 비트코인은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저를 세뇌하면서 지금 사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정말요?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폭락. 폭락장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요. 예,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저희는 기계가 아니니까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배우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정말요.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실 반감기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또 한 번 폭락장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언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걸 평생 가져가서 좀 적금처럼 가져가야 될지, 자식들한테도 물려줘야 될지, 아니면 반감기를 기준으로 좀 적당히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피터 린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가장 좋은 주식은 네. 어떤 주식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아,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반감기 얘기가 나오지만은 거의 비트코인은 이제 한 90% 채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가들이 얘기했듯이 자신이 공부해서 자신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립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네. 휘둘리면은 그게 불행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이렇게 좋은 채널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투자의 대가들을 공부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면 그걸 꾸준히 밀고 가서 뭐 자손한테 물려줘도 되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실 확신이 없으면 저는 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불안감과 공포와 그 극단은 견디기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정말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불행하게 하루 종일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맞아요. 주변에도.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 투자 포기도 용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에서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좋은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서 자신이 확신을 가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항상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저도, 말씀이네요. 100% 동의하고요. 네. 저는 안 하는 것도 알아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어려운 방법이죠. 투자 저거는 위험한 거야. 비트코인 위험한 거야. 라고 내가 안 해야지 하다가 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9천만 원 이제 1억 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혹해서 한 3일 고민하다가 사세요. 그때. 맞아요. 사람이 안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네. 안 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해보고 적성에 안 맞고 정말 이건 위험하고 내가 그 스트레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하죠. 돈을 번다고 그게 다 순수익이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 마이너스. 거기에 들어간 내 시간 내 노력. 마이너스 나의 스트레스. 어, 그렇게 하면 순수익이 아마 1,000만 원 버셨다고 해도 300만 원, 20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1,000만 원 버는 동안 가족 관계 다 해체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못해서 헤어지고, 싸워서 네. 헤어지고 시험 성적 다 떨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너무 또 투자라는 게 어렵다라고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걱정되는 마음에 하시는 사실 말씀이죠. 돈으로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예. 네. 돈으로 돈 버는 게 어렵고요. 다른 그 모든 기술들은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20년 공부해서 의사 해서 돈 벌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고 돈 벌어요. 예. 근데 이 금융이라는 건, 금융시장이라는 건 내 돈으로 정말 돈을 직접적으로 버는 기술이니까 제가 너무 또 어렵게만 생각하셔도 문제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정말 더 큰 문제예요. 맞습니다. 아까 후배분께서 5천만 원으로 1억을 버셨던 비법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 투자에 있어서 공부만큼 또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다 주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공부해야지 남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블록체인 Q10 고진석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생각보다 저희가, 네.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서 정말요? 예, 아직 정말 잘 발휘를 못했는데 다음에 다시 와주시죠. 제가 유튜브에 가서 좋아요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충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정말 훌륭한 게스트분이 오셔서 정말 저 즐거웠고요. 코인 여왕님 노래, 예. 국장님 저희 코인 여왕님 노래만 하나 편집을 해서 영상을 따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네. 또 고 대표님이 하시는 이 사업 분야를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융 맞습니다. 중심지에 많이 진출을 하시고 이거 좀 코인하고도 또 어떻게 좀 연계를 하셔서 네. 개인이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저는 항상 배우는 걸 내가 하는 걸 강조하지만 나는 또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분산해야 됩니다. 투자도 방법도 분산해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 복 같은 데도 좀 안정적으로 맡겨놓고 제가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방송을 대표님 나오신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볼 때 제가 어떤 감정으로 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공자왈 맹자왈하는 얘기로 네. 이게 하면 따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만한 저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 그런데 사실은 지루할이 많지 원칙적인 얘기가 굉장히 투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분하게만 듣지 마시고 이 원칙에 정확하게 공감할 때 반드시 투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하고 확신 있게 네. 자기 확신을 가진 후에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저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혼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또 투자자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